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조금 핵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생존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생존 곡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체군의 생존, 자, 연령별로, 종에 따라서 연령별로 사망률이 다르며 1, 2, 3이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를 생존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생존 곡선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이제 종을 가지고 개체들을 가지고 연령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네들이 얼마나 살아남아 있느냐, 그 살아남아 있는 개체 수들을 여기 그래프에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일단은 1형 같은 경우는 자, 초기죠. 상대 수명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100살까지 살아가고 있는 애들의 개체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초기에는 별로 죽은 애가 없어요. 지금 생존 개체수가 1000이었는데 그 1000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러다가 어느 나이쯤 되면 예를 들어서 한 70, 80대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죠. 개체수가 급감하게 되는 형태. 이게 바로 이제 출생 직후에는 태어나자마자부터는 부모의 말이 안 돼. 자, 보호를 많이 받고 그 결과 이제 초기 사망률이 적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살아가다가 늙어서 점점점 노화에 의해서 죽게 되는 상황. 자, 이런 형태가 1형이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다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죽는 상황. 자, 요런 1형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자손을 조금 낳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충분히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자손만 존재해야 되니까 그 결과 최대한 보호를 했다가 이제 부모의 보호가 지나가고 노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망하는 상태가 1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형도 한번 볼게요. 2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생존 개체 수가 점차 꾸준히 줄어요. 꾸준히 주는 초기 사망률이나 나중에 사망률이나 결과적으로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게 바로 2형. 이게 대표적인 게 다람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초기, 후기 상관없이 죽어가는 애들. 자, 3형이 또 특징적인 애죠. 초기에는 여기에는 한 10살, 한두 살, 10살 그 사이에 대량으로 죽어요. 내가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이 대부분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소수만 남게 되고 그 소수가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최대의 연령이 되면서 죽게 되는 형태가 바로 이제 3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류가 여기에 속하죠. 물고기들은 자손을 대량으로 낳아요. 알들을 엄청 많이 낳죠. 그렇게 엄청 많은 알들을 낳았지만 이제 그 알들이 이렇게 다른 먹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치어가 태어나더라도 다른 먹이들이 되면서 최대한 많이 죽게 되고, 그러다가 최소한으로 살아남는 애들이 커서 다시 자손을 낳게 되는 3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손을 적게 낳는 1형과 그 다음에 자손을 많이 낳는 3형. 1형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형은 보호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스타일이 이제 3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각 생존 곡선들을 1, 2, 3형으로 나눠봤고요. 얘네들은 이제 수명에 따라서 생존 개체 수를 Y축에다 뒀을 때의 상황이고요. 이것을 조금 변화를 시켜가지고 사망률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망률이에요. 수명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사망률이 얼마나 증가를 하느냐 감소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2형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꾸준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고 꾸준한 모습을 갖는 게 2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1형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사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기 때에 증가를 하게 되죠. 초기 때에 낮다가 후기 때에 증가하는 게 1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형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가 이제 후기 때에 낮아지게 되는 요런 형태가 3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각각 Y축이 생존 개체수냐 아니면 사망률이냐에 따라서 각각 1, 2, 3형이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 연령군 피라미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개체군 연령에 따라서 피라미드 형태로 나눠봤는데 얘네들은
얘네들을 세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은 생식하는 연령층을 가운데다 두고요. 그 다음에 생식 전 연령층을 아래, 그 다음에 생식 후 연령층을 두는 거죠.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생식 가능한 연령층 2차 성징 이후의 연령층을 가운데다 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으로 비교를 해보면 폐경기 이후를 이제 여기 생식 후 연령층이라고 두는 거고 2차 성징 이전을 이제 생식 전 연령층이라고 두는 거죠. 이 두 층이요. 생식 연령층과 그 다음에 생식 전 연령층 얘네 두 층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이 개체군들이 살아갈 때 더욱더 발전적으로 개체 숫자가 증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쇠퇴해서 이제 이 개체군이 없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생식 연령층과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생식 연령층과 생식 전 연령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이 개체군은 앞으로 점점점 발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식 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이 적게 되면 노인층이 많은 거죠. 노인층이 많게 되면 당연히 점점점 쇠퇴돼서 이제 그 개체 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의 현재 사회 상황이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바로 갑니다. 자, 발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개체 숫자들이 점점점 증가를 할 개체군들의 형태예요. 생식 연령층과 생식 전 연령층이 높은 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층이 생식 후 연령층이 적은 비율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발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전형은요, 이제 생식과 생식 전 연령층이 이제 같은 비율로 존재하면서 노인 연령층이 약간은 높지만 그래도 여기 중요층들보다는 적은 상태. 그러면 이런 안정형 같은 경우는 지금의 개체수와 동일한 개체수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자, 쇠퇴형은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죠. 대부분 나라들이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자, 생식 전 연령층, 아이들의 연령층들이 적어요. 아이들을 거의 안 낳는다는 얘기죠. 아이들을 낳지 않고 생식 연령층은 지금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고 노인 연령층이 많은 상태. 자, 이 노인 연령층들은 더 이상 생식 활동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체군의 개체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그 개체군은 쇠퇴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쇠퇴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현재 사회 상황이랑 동일하죠. 지금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더 인구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체군의 이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특징은 주기적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개체군 내에서 주기적으로 얘네들의 개체 숫자가 변동이 일어날 건데 일단은 위쪽에 있는 돌말의 개체군들의 개체 숫자의 변동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어렵고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자, 돌말이라고 하는 애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광합성을 하는 조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필요한 게 뭐냐면 광합성에 필요한 영양분과 그다음에 자신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수온, 빛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양염류가 바로 자신이 광합성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양 물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광합성 하려면 빛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수온이 어느 정도 따뜻해져야 돼요. 그래서 각각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충족이 돼야지만이 이 돌말들이 잘 살아갈 수 있고 개체 숫자가 증폭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절별로 돌말들의 변화, 개체 숫자가 변화에 이르게 됩니다. 자, 먼저 봄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겨울철에는 낮은 상태에 존재하다가 돌말의 개체 숫자가 파란색이죠. 증가를 해요.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자, 겨울에서 봄으로 가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온이 증가를 하죠. 햇빛 양이 늘어나면서 빛이 증가하고 수온도 증가하고 또 하나 영양염류라고 하는 애는 좀 찬물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영양염류가 많은 상태에서 점점 빛이 많아지고 수온이 증가하면서 감소하기는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제 돌말이라고 하는 애가
어느 자신이 좋아하는 한계치 이상만 있으면 급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염류가 감소를 하지만 이른 봄에는 영양염류가 자신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양이 아직은 있는 상태. 그리고 수온과 빛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한계 이상으로 존재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급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 봄에는 영양염류, 빛, 수온이 이상으로 적정 상태 이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돌말의 개체 숫자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늦은 봄이 되면 다시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빛과 수온은 점점점 증가해서 이제 우리가 돌말이 좋아하는 상태에 이르지만 영양염류는 수온이랑 반대예요. 반대. 자신의 한계치 이하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죠. 영양 상태가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체수가 급감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여름철에는 쭉 아래쪽으로 이제 개체수가 적은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영양염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다가 가을철에 살짝 올라와요. 살짝 돌말의 개체수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제 영양염류가 살짝 증가를 한다. 왜 그러냐면 수온이 조금 감소하면서 영양염류가 조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양염류의 양과 동일하게 이제 돌말의 개체 숫자도 증가를 했다가 무슨 상태가 일어났냐면 가을에 이제 늦가을이 되면서 겨울로 가면 빛의 양이 줄어들고 수온의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영양염류는 늘어나겠지만 빛과 수온이 반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돌말의 개체 숫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영양염류와 빛수온은 서로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온과 영양염류가 서로 반대로 가는 거니까. 자, 그렇게 갈 때 한계치 이상으로 자신이 돌말이 좋아하는 한계치 이상으로만 존재하면 개체 숫자가 급증했다가 이제 그 이하로 한 요소라도 그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얘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돌말의 계절적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동물 개체군의 연주기적 변동이 바로 뭐냐면 피식과 포식 관계에 의한 주기적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눈신토끼랑 스라소니가 있죠. 각각 다른 종에 속하고 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개체군들이 눈신토끼의 개체군, 그 다음에 이제 스라소니의 개체군이 서로 주기적으로 변동을 겪게 됩니다. 자, 눈신토끼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얘가 피식자죠. 그러면 이 눈신토끼에 대한 포식자인 스라소니가 뒤따라서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포식자가 증가를 했으니까 다시 피식자는 감소하겠죠. 자, 피식자가 감소를 하니까 포식자도 뒤따라서 감소를 하게 돼요. 이렇게 눈신토끼의 개체량에 따라서 포식자인 스라소니의 개체량도 증감하게 된다는 얘기. 대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피식자가 있고 그 다음에 포식자가 있는데 피식자가 먼저 증감을 하게 되면 포식자가 뒤따라서 증감을 한다는 얘기. 지금 그래프에서도 초록색이 먼저 증감을 하고 있고 빨간색이 뒤따라서 증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피식자의 개체량에 따라서 포식자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관계는 피식과 포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군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각각 눈신토끼가 하나의 개체군, 그 다음에 스라소니가 하나의 개체군이 될 것이고 이 개체군들은 각각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 증감을 하는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게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